안녕하십니까. 여의도 빅이슈 오늘 7월 16일이고요 12시 32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방송에 대해서 몇 가지 조금 그 전에 좀 올려놓은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를 먼저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뭐냐면 2차 일본이 이제 24일 날, 오늘 24일입니다. 한국을 대상으로 화이트리스트를 이제 해제한다 라고 하면은 그것과 관련돼서 어떤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제재를 받을 것이냐 라고 해서 금일 방송은 1시 예정 일본 추가 제재 관련주를 이렇게 최신 방송에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웨이퍼, 공작기계, 2차 전지를 확대 시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되냐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종목들에 대한 것들을 쭉 제가 10시 30분에 정리를 해드렸어요. 동진세미캠 뭐 50% 어제 수익 실현했고요. 그 다음에 그 종목을 한송레어톱으로 이전 공고 드렸고, 나머지는 그냥 당연히 눌림목이 있으니까 그냥 가져갑니다 라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7%대에서 지금 보면은 거의 회복이 다 됐죠. 지금 마이너스 7, 뭐 8, 뭐 이렇게까지 떨어지다가 지금 마이너스 1.72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유는 이제 후성이 7.27, 7.73 뭐 이렇게까지 올라가 있고요. 그 외에 RFHIC는 제가 오늘 내용을 좀 드렸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내용들은 오늘 뭐 5G 다 조정받아도 저희들은 안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빠르면 2주 내 미국이 하웨이 거래 허용을 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현재 RFIC는 뭐 그런 부분에서 타 종목에 대해서 뭐 그렇게 뭐 많이 지금 이제 영향을 갖다가 받은 종목도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지금 시작이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 그리고 조금 요 근래 들어오신 분들이 조금 글을 올려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뭐 한 몇 퍼센트 빠지면 많이 빠진다라고 하는데 많이 빠지는 거는 50% 30%가 많이 빠지는 거고요. 왜냐면은 그 통계적으로 보면은 하루에 상한가가 30, 그 다음에 하한가가 30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 분표도나 아니면은 뭐 이런 걸 보면은 좌우로 해서 최대치 안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거는 사실은 뭐 정규 분포 안에 들어온 거죠. 그 외에 이제 뭐 빠져나가는 것들이 이상 변수들인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루에 2%, 3%, 5%는 안에서의 조정입니다. 그러면은 그 주식이라는 거에 큰 가격대에서 볼 때 하루에 범위는 마이너스 30에서 플러스 30인 거죠. 예, 그런 부분에서 하루에 5% 빠진다? 뭐 별로 빠진 거 아닙니다. 그런 거고, 다만 그런 거는 수급에 대한 내용이고, 그런 부분이 과연 지금 현재 가치가 없는 상황에서 그 종목을 가져가야 되느냐, 아니면 단기 조정을 해서 뭐 제거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가야 되는지, 그런 판단은 따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좀 종목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KC 코령 피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제자리입니다. 그대로 보합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말씀을 좀 드리긴 하는데, 뭐냐면은 크게 문제 없으면 그냥 들고 가는 겁니다. 어떻게 종목을 지금 이걸 잡고 가고 하는데 고생한 걸 생각하면 뭐 이 정도 수익 먹고 빠져나올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동진세미캠, 제가 전번 주에도 수익이 한 30 몇 %일 때도 토요일 날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해드렸어요. 뭐냐면은 요거 차트를 조금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번주 토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냐면은 저희들은 쉽게 해서 동진세미컴이 7월 1일 날 들어갈 때 제가 6% 내에 매수하세요 라고 해서 저희들이 들어간 금액이 1,600원 정도 선입니다. 쭉 해서 어제 슈팅이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7월 8일까지만 갔어도 수익이 한 20-30% 벌써 나 있었던 종목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가져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목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진입했을 때에 이제 목표 수익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건들지 마세요. 가만히 놔두세요. 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제 슈팅이 났죠. 슈팅이 나가지고 거의 뭐 상한까지 29.52까지 갔다가 종가가 28.41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수익 기대치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하루에 10%에 만족하시나요?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종목을 고를 때는 고르고 또 고르고 그 다음에 자기 검열이 있다라고 했죠. 이 종목이 정말 수익이 50% 이상 갈 거냐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가지 시나리오 부분이나 아니면 제가 검토했던 그런 여러가지 지표나 아니면 뭐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다 짚어봅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는 자기 허들에서 뛰어넘는다 라고 하면은 그 종목은 편입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 편입 대상으로 선발된 종목들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RFHIC 지금 들어가 있는 종목들인 거죠. RFHIC는 금년보다 내년에 훨씬 좋다라는 거고, 근본적으로 금년보다 내년에 뭐 여러 가지 있는 부분인데 매출액이 뭐 3배까지 증가한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전번주 IR 다녀왔을 때도 그렇지만 하웨이의 이슈, 제재 이슈가 미국이 하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현재 어떤 경향이다? 5G는 지금 현재 쭉 빠지더라도 지금 현재 RFHIC는 계속 갑니다. 뭐 조정 오늘 오이솔루션 마이너스 3%, 4%, HFR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대장주가 KMW 2,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저희 종목은 지금 현재 플러스 2.35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중은 20%로 제가 늘려놨습니다. 자, 시작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2, 4분기는 제가 전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IR 다녀와서 금년에 지금 현재 3, 4분기, 2, 4분기가 오히려 좋고 3, 4분기가 나쁘다라는 게 IR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그거는 뭐 다른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그 내용 가시지 않으면 그거 다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상반기에 700억 하는데 1, 4분기에 한 310억 정도 했죠. 그러면 뭐 한 340억, 350억 뭐 이 정도, 그 정도가 2, 4분기에 매출로 잡힙니다. 자, 그러면은 뭐 분기의 매출 부분 2, 4분기의 위험성은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겠죠. 제재 부분 풀리고 2, 4분기 실적, 그러면은 사실은 크게 흔들릴 거 없다. 그 다음에 내년에 매출이 잘 나오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 라고 하는 거고, 이런 부분을 주봉으로 좀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종목은 금년에 4월 5일부터 슈팅을 하는 거죠. 4월 5일 정도 요 정도입니다. 슈팅을 해서 뭐 거의 3배 정도까지 올라가고 4배까지 올라가지만 이 종목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중계기 시장의 40%는 하웨이가 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면 하웨이를 잡고 있는 RFHIC가 가장 강력하다. 그리고 시작은 안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자기 검열한다고 그랬죠. 수익 50% 이상은 계속적으로 갈 수 있다 라는 거죠. 운 좋으면 2배까지도 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주식을 볼 때 수익 동진 세미컴을 갖다가 보시고 좀 수익을 갖다가 조금 보고 그냥 빠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제가 그런 부분에 시그널 없으면 홀딩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그 종목이 하나 들어가 가지고 수익을 50% 내지 못하면 사실은 그 주식 위험 상품을 하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의 가치 부분에서 내년에 올해에 만약에 성장이 2배 정도 된다 라고 하는 종목들이 있죠. 지금 현재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2배 정도 오른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5G도 있고 지금 현재의 올레드 쪽에 관련되어 있는 장비 업체들도 있고. 자, 그러면 그 업체들을 홀딩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 원금을 제가 1억을 들어갔다고 치면 지금 2억이 됐습니다. 내년까지 보면 회사가 100% 또 성장하면 얼마가 되는 거죠? 4억이 되는 겁니다. 4억. 그런 거죠. 자, 그러면 동진 세미컴을 갖다 예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동진 세미컴이 지금 현재의 빅 이슈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슈팅 요만큼 나왔는데, 정말 동진 세미캠이 지금 현재 내년에 이게 올해도 2배 가고 내년에 4배 가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뭐냐면은 비중 10%에서 5%만 정리를 하고 나머지 좀 더 보는 거죠. 왜? 금년에 획기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국내 수요가 커지면 당연히 회사는 성장을 하는 거죠. 거기에 이슈의 수급까지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인 거고요. 자, 그러면 그런 종목을 포기해야 되나요? 아니요. 저는 지금 현재 65% 수익이지만 100%까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5%를 남겨두는 거예요. 자, 다른 종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포스코 엠텍 뭐 많이 빠졌습니다. 어쩌습니다. 근데 왜 가져가나요? 신원 인형 종목을 해야 되지 않나요? 자, 그런 종목을 제가 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수익이 그렇게 잘 나오지 않는 회사들입니다. 수익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그 회사의 가치를 안 믿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더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가 올라가고 하면은 막 보는데, 자, 그러면은 제가 요 종목에서 공작기계, 그러니까 2차 일본 제재에 관련되는 종목들을 하나하나 좀 들어가 볼게요. 그 부분에서는 뭐, 공작기계는 유지인트, 그 다음에 화천기계. 자, 유지인트 보십시오. 쭉 해서, 왜냐하면 회사 자체가 성장성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화천기계, 공장기계 쭉 했는데 이만큼에서 이만큼 올라갔어요. 근데 수익이 그만큼 가져오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이슈 종목입니다. 아, 일본이 그냥 막연하게 제재를 할 거야. 아, 그러면 공작기계는 좀 더 올라갈 거야. 그거에 대한 팩트는 있나요? 저는 팩트 발견 못했습니다. 있다라고 하면 투자를 하겠습니다. 수암기계, 이런 종목 오늘 이슈는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올려놨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16%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투자를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 기준에 위배가 됩니다. 왜? 지금 이렇게 들어갔다가 여기서 눌림목 가져오고 나면 제가 얘기를 드렸죠. 한 종목에서 40, 50% 수익 달성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다른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 대북 관련주 중에서도 그 종목을 했느냐라고 되는데, 얼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차트 보시거나 뉴스 보시거나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종목을 선택을 하시죠. 제가 있는 회사는 뭐냐면은 데이터를 뽑아낼 수가 있는 뭐 이렇게 개발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걸 분석할 수도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특정 종목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예로 이제 예를 쉽게 좀 드릴게요. 왜냐면은, 이게 뭐, 옛날부터 다 있던 거고, 지금도 하는 방식입니다. 뭐냐면은, 뭐, 부산산업, 제형솔루테, 신원, 재룡전기, 뭐, 좋은 사람들, JST나 뭐 쭉 있습니다. 아난티도 있고, 인디에프도 있고, 쭉 해가지고 종목들을, 관련된 섹터의 종목들을 한 4, 50개를 쭉 놓고, 그 종목에 대해서 뭘 하느냐면은,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그 종목이 얼마나 올라서 수익을 보장했느냐라는 거를 2년간이든 3년간이든 있을 수 있었을 때 데이터를 쭉 뽑아오면 가장 수익이 잘 나왔던 종목이 어디였다? 포스코 엠텍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데이터 뽑으려고 그러면 엑셀로 2년치의 데이터를 쭉 다 뽑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슈가 있었을 때 기간을 딱 잡아가지고 그 종목 중에 평균 상승률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개발자 아니면 조금 힘듭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종목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런 부분에 이제 기술들이 있으시면은 개발자분들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럼 어떤 특정의 이슈가 있었을 때의 상승률이 얼만큼 더 가느냐 라는 거를 쭉 데이터를 뽑아보고, 그 다음에 MDD, 그러니까 뭐 전체적인 위험 분석을 쭉 해보면 그나마 좋았던 게 몇 종목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종목을 들고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은 뭐 예상이고 전망치고 실적이고 그 마일스톤의 증가에 따라서 회사 가치는 올라가니까 그거를 판단을 하고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셀리버리도 제가 여러 가지 단계 중에서 이제 3개의 마일스톤만 지났습니다 라고 했는데, 네 번째 한번 봐야 되죠. 치료제약은. 그래서 어제 뭐 여러 가지 답변 주셨습니다. 이제 시작인 거죠. 예, 맞습니다. 저는 중장기로 볼 거고, 내년에도 계속 셀리버리 볼 거고, 내후년에도 볼 겁니다 라고 말씀을 계속 드린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의, 그러면은 오늘도 인디에프가 지금 현재 수급이 조금 있어가지고 좀 가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이런 부분이 뭐 실적이 있느냐, 증명된 게 있느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디에프를 안 삽니다. 예, 그게 왜 그러느냐라고 하면은 데이터 분석은 그렇습니다. 예, 그게 맞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인디에프가 지금 현재 급등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가 있겠죠? 이슈가 있겠죠? 예, 그런 부분은 찾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방송 중에서 다 언급하기는 그렇고, 저희들 종목으로 다시 넘어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의 이제 이번 7월 말하고 8월 정도 되면 어떤 이슈가 있죠?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죠. 데일 관련된 2차 화이트리스트 뭐 이런 게 있고 2차 제재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실적주들 발표가 쭉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흔들릴 종목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뽑아서 제거를 하고 안정적인 종목이나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으로 바꿔 타야 됩니다. 바꿔 타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비중 20% RFHIC를 가져가는 거고, 이노와이리스도 뭐냐면은 금년에 흑자에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나타냅니다. 저는 뭐냐면은 가치에 기본적으로 재무를 본다는 얘기는 성장성과 수익성을 어느 정도 내지 않으면 그 회사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뭘 믿고 그 회사를 투자를 합니까? 돈 잘 벌어야지 내죠. 예, 그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지금 차트가 어떻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저는 눌림목에도 들어갑니다. 기회만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몇 개의 종목들은 지금 이제 아침부터 제발 오늘 한가 가라 그렇게 빌면서 나오기도 합니다. 계속 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제 글을 보면 그런 거고. 지금 한송네오텍 들어가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말에 지금 현재 시총이 지금 704억입니다. 이런 작은 종목 왜 들어가시나요? 2, 4분기 지금 현재 수익 안 좋습니다. 올레드 종목들 관련돼가지고. 2차 제재 관련 중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회사가 성장성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올해 말에, 뭐, 리포팅도 나와 있습니다. SK증권 제가 보여드렸고, 그런 부분에서 1000억에서 1300 정도 계약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현재 5년 내에 10배 정도 투자하는 부분과 같이 중국도 똑같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뭐 팩트인 거고요. 나머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디바이스 ENG도 있고, 그 다음에 SKC 코롱 PR 이런 부분도 있는데, 요 가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두 군데 대내외, 그러니까 국내외입니다. 업체 도에서 인수 작업이 있는 거고, 인수 가격은 어떻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은 저평가되어 있는 거고, 여기서 어느 정도 수익이 올라오면 하겠습니다 라고 했고, 지금도 이제 수익권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빠진다? 저는 신경 안 씁니다. 동진세미캠 오늘 마이너스 7% 8%가 다시 올라오고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신경을 안 쓰냐? 뭐 잘 가는데 뭘 신경을 씁니까? 어차피 목표 수익은 달성했고 계속적으로 가는데 그냥 놔두고 한 번 더 슈팅 나오고 2차 조정 나올 때, 지금 현재 오늘이 16일이잖아요. 7월 24일 한 번 더 심각해지면 더 오를 건데 이거를 왜 종목을 빼죠?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 판단하시는 거고, 그냥 막연한 두려움, 수익이 내가 65%나 났으니까 나는 충분해 라고 하는, 그건 팩트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냥 감정인 거죠. 예,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놔두는 겁니다. 뭐 그렇게 해서 더 수익 나면은 지금 이제 65에서 조금만 더 해서 한 번 더 슈팅 나오면 80% 90% 되죠. 뭐 그런 측면입니다. 그리고 질문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AFW 어떻게 하나요? 지금 현재의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는 수급이 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면, 실적이 좋은 P&E 솔루션, 일진머테리얼 실적 순으로 하면 그 종목들 나옵니다 라고 저번 토요일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에 대주전자재료,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증권사 리포팅이 나왔던 LNF 뭐 다 4% 7% 다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일 먼저 이러한 큰 종목들이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에 대해서 매수가 어느 정도 가고, 그 다음에 코스닥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해줄 시점에는 작은 종목들이 쫓아갑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첨보나 나머지들의 종목들이 조금씩 수급이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자, AFW는 실적이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현재 마음을 놓으셔도 되는 게, 지금 시장이 안 좋을 때도 17,400원이 가장 저가예요. 제가 이제 화면 보여드릴게요. 17,400원이 저가입니다. 여기서 뭐 더 빠질 것도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는 한 번 더 누군가 장난을 걸어서 17,000원 이후로 한 번만 더 빠지면 저는 추가 매수를 하고 좀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은 한 번 더 빠져라, 하방을 좀 더 단단하게 맞을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나름대로 시나리오고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현재 뭐 많이 빠진 거 아닌가요? 제 생각은 전혀 아닌데요. 왜냐하면
이게 올해 말에 지금 이제 뭐 중국 쪽이나 이런 쪽에 매출이거나 성장성을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올해도 가져갈 거고 내년을 가져갈 거고, 그래서 아주 타점이 좋을 때 지금 이제 잘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마이너스 10이 되던 마이너스 20이 되던 저한테는 상관없는 숫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과 저의 시각 차이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 그 시각에 대한 차이는 궁금해서 질문해 주시면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 전체적으로 뭐 리뷰는 좀 다 드린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계좌 부분은 전체적으로는 플러스입니다. 왜냐하면 비중이 큰 RFHIC고 이노바이러스 이 부분이 지금 RFHIC가 2.5로 돼 있고, 나머지들은 쭉 들어가고 동진 세미컴이 마이너스 2점인데 비중 5% 밖에 안 되죠. 그 다음에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비중 줄인 거를 한송 네오텍으로 들어가세요 라고 하면은, 한송 네오텍은 비중이 지금 얼마가 돼야 된다? 처음에 10% 15%로 돼야 됩니다. 이 종목은 왜 그렇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2.25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면서 오늘 한송 네오텍에서 추가적인 수익을 더 얻어낸 거죠. 그리고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700억짜리가 1000억 되고 1000억이 2000억 되고 이거는 금방입니다. 수급만 붙는다라고 하면은. 근데 그 가치 부분을 사실은 다 몰라서 그렇다라는 거고, 추가적으로 오늘 들어갔던 SBI 인베, 이 종목은 정말 오래 봤던 종목이죠. 많이 오래 봤습니다. 많이 오래 보고 기다리고 그 다음에 이런 종목에 있어 가지고 제가 오늘 들어갔던 이유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올리패스 관련돼 가지고 지금 현재 뭐 상장 관련해 가지고 첫 이제 통과된 거죠. 그러면 이제 금액 잡히고 뭐 이렇게 하면은 한 2달 정도 되면 좀 얘기가 나올 거고, 겨울 되면 상장한다고 그럴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제가 결론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SB인베 지금 시총이 1211억.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장외에서 거래되는 금액 치보시면 됩니다. 올리패스 얼마인지 시총 다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 투심이 안 좋아서 지금 현재 그 정도의 금액이지, 사실은 그전에는 1조 간다 2조 간다 하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수적으로 7천억 정도를 잡았죠. 7천억에 SV인베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12%입니다. 정확하게 뭐 조회하셔도 되고 뭐 검사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더 자세한 내용은 SV인베가 모태펀드를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12% 중에 자기 돈이 아니고 자기 돈으로만 투자했던 게 6%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10%라고 고려합시다. 그러면은 이 회사가 상장이 됐어요. 7천억짜리면. 그럼 지분율이 얼마예요? 지분 가치가 700억입니다. 700억. 그러다가 이 회사가 1조, 2조 올리패스가 간다라고 하면은 700억이 1,400억이 되면 지금 SV인베 시총이 1,200억? 뭐 그 정도 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투자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래, 좋은 기회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고, 다행히 이 종목에 대해서 HTSS 기사가 제가 방송하는 요 내용들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만다행으로 지금 현재 매수할 수 있다. 그리고 매수할 수 있는 시기가 그렇게 차트상으로 봤을 때 오버슈팅 돼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저는 이 종목 어떻게 갈까요? 올해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요? 최소 50은 그냥 가는 거죠. 가는 겁니다. 가는 거고 2배 이상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런 종목들이 지금 현재 제가 보는 종목들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오늘 하루 어때요, 내일 하루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그렇게 주식을 해왔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쉽게 해서 차트 보고 뭐 보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나 분석 없이 그냥 수급 뽑고 내려오면 오늘도 올라가면 왜 오른지 모르고 내려가면 왜 오른지 모르고, 전략이 없으면 그런 부분에서 수익 내기 힘듭니다. 뭐 그게 사실인 거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건데, 저는 솔직히 뭐 증권사 요즘 애널들이 이제 조금 능력들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대우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옛날보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거고,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 종목들은 보면은 중장기 개념을 가지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무조건 시청자분들의 수익이나 심리 부분을 일단은 고려해서 종목을 말씀드린다라고 했습니다. 그 전에 들은 분들은 많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들어가 있다. 그런 종목을 추천한다. 뭐 6개월 안 가는데 그 종목 뭐 추천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논리적인 부분이 있고 평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갔을 때 수익은 어떻게 내겠다 라는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 계획에 맞춰서 오늘 SB 인베스트먼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SB 인베스트먼트는 그 전에 뭐 4월에서도 언급했고 6월에서도 7월에 뭐 언제 들어갈 건지 그런 거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9월에 들어갈 종목 그렇게 얘기 드렸고, 그래서 7월에 지금 집중적으로 종목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한다? 9월에 수익을 조금 많이 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동진 세미컴은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등산 갔다 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글로 이번 주에는 목표 수익액 달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달성을 했죠. 달성을 했습니다. 뭐 그 이상의 수익은 뭐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남은 종목들이 이제 쭉 잘 가면서 수익을 내야 됩니다. 수익을 잘 내야 되는데, 그런 지금 이제 리스크 포인트들은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9월, 10월인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날씨가 좀 쌀쌀할 때 수익이 확 나올 수 있는 그런 매출이 잘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포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오늘 좀 질문을 주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수혜주가 뭐냐, 뭐 그런 거 많이 있죠. 그런 거 그냥 말만 드릴게요. 근데 그게 저는 그렇게 매출 안 나오거나 그러면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뭐 화천기계, 스암기계, 유니온 머티리얼 있고, 그 다음에 2차전지 분리막돼서 명성 TNS, 상하프론테크, 한금 SD, USD 전부 다 시총 작습니다. 상하프론테크는 그나마 수익이 금년에 좀 납니다. 나쁘지 않은 회사고, 나머지는 그렇게 수익이 안 나는 회사들이에요. 다만 올해보다 내년에 매출액이 급격히 증가되는 올레드 쪽은 지금 현재 당장 수익이 안 나더라도 혹시나 종목을 가지고 계시면 날씨가 조금 쌀쌀할 때까지는 보유를 하실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은 이만큼 하고요. 제가 오늘은 조금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요즘 여의도 바닥에서의 조금 뭐 이렇게 뭐 수익도 중요하고 종목도 중요하지만 법적인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하는 방식을 조금만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운영 방식은 이제는 더 하지 않겠습니다. 옛날의 방식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실력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전제하에입니다. 잘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떠먹여 드린 거죠.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눌림목 있더라도 이런 거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눌림목 있더라도 참으십시오. 이해하십시오. 장이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안정적인 종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외부의 변수에 너무 민감하지 마시고 본업에 충실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수익이 잘 나고 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혹시나 그런 게 있죠. 여러분들이 있다가 여의도 빅이슈 쫓아갔는데 수익이 안 났어. 그럼 여러분들이 핑계 댈 거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분들은 그렇지 않지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냐면은 금감원의 지침이기도 하지만은 뭐냐면은 1대1 상담 안 됩니다. 그거는 위법입니다. 왜냐면은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분이 오해를 해서 투자에 대한 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어떤 사람들, 야 이거 사, 그냥 말로만 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글이 남고 방송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험이 있고 그런 부분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그럽니다. 1대1 상담, 종목 상담 안 됩니다. 1대 다는 그나마 되지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송에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 운영 방식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종목을 어떻게, 이게 하나의 이제 교육이었던 거죠.
리스크 분산을 위해서는 좋은 종목들을 좀 이렇게 나눠서 담아야 되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분석은 어떻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을 좀 가져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2차 전지의 어떤 종목, 그 다음에 5G의 어떤 종목, 이렇게 다 분산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잘못 오해를 하면 위법의 성격도 조금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방송을 한다? 종목별로 그냥 대응하는 걸로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제가 이제 장전 분석이라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오늘은 요런 종목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그냥 정보만 제공해 드리는 거죠. 그리고 금액대는 절대로 말씀을 안 드릴 겁니다. 말씀을 안 드리고,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게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한데 뭐냐면 결국은 어떻다? 올해 여러분들하고 방송을 할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무료 방송이고 재능 기부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안 한다라고 하면은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계속적으로 힘드시고, 그 다음에 주식이란 위험 상품을 잘 몰라서 그런 부분에서 손실을 많이 입은 분들을 제가 자꾸 어떻게든 도와드리려고 하고 수익을 보도록 만들어 드리기 위한 장이기도 하고, 그런 분들의 아픔을 나누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더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으로 방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개인 종목 질문을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은 안 달지만은 그런 부분을 보고, 뭐냐면 방송에서 요런 부분에 요즘 관심 가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그렇습니다 라고만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정말 좋은 종목이 있다, 정말 그러면은 매수라는 말 대신에 제가 빙고 종목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 하여튼 요즘 세상이 그렇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고, 좋을 때 호사다마라고, 여러분 수익 잘 나고 그럴 때에 좀 더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조금 길었습니다. 하지만은 뭐 제가 댓글에도 달았지만은 지금 현재 종목들 다시 잘 가고 있습니다. 뭐 비중 40%인 종목 다 플러스고요. 나머지 종목들 지금 현재 나름대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 형성시키고 있고요. 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뭐 원래 지금 현재 지금은 계속적으로 수익을 지금 많이 내서 가야 되는 지금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조금 더 조금 도와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제가 바라보는 시각하고 여러분의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다르더라도 이해와 그 다음에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저녁에 간간히 비가 온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운전 조심하시고요. 항상 밝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